등차 수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등차 수열의 성질 세 번째 등차 수열 합공식 유도했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결론은 여기에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수가 된다. 여기가 등차 수열의 세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등차 수열의 네 번째 성질입니다. 등차 수열의 네 번째 성질은 등차 수열의 네 번째 성질. 네. 자, 네 번째 성질은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있는데 만약에 자, 첫항이 있고 공차가 있습니다. 공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항이 만약에 양수고 공차가 양수인 상황에서 수열을 나열을 하게 되면 첫항 양수, 두 번째 항도 양수, 세 번째 항도 양수, 계속 양수가 나오겠죠. 이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첫항이 음수, 공차도 음수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항 음수, 두 번째 항 음수, 세 번째 항 음수. 얘는 계속해서 음수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별로 재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정할 거냐면은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 시작이 양수로 시작을 할 겁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항도, 세 번째 항도 플러스. 근데 공차가 음수니까 계속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다 보면 플러스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괜찮죠? 자, 이때 우리는 요 항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 항. 그렇죠? 이 항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 항을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수열에서. 음수가 되는 항.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더한 게 S1이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S2. S1이 클까요? S2가 클까요? 네, S2가 큽니다. 그럼 요거 세 개를 더하면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가 요까지 다 더하면 또 커지겠죠, 점점. 하나씩 그 추가를 할수록 커지는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이 수열에서 나타나는 양수인 항들을 다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 SN의 최대값이 된다. SN의 최대값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첫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 주어지고 그 수열의 S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항을 구하시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셔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바로 직전까지의 합을 구해주시면 우리는 SN의 최대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반면에 반대인 상황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첫항은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첫항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세 번째 항도 마이너스. 가다가 계속 커질 거니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가 된 뒤에
어느 순간 딸깍 양수로 바뀌어서 플러스가 되시겠죠. 플러스가. 오케이. 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여기에 이 항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 항을 뭐라고 부른다? 그쵸?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다 라고 부르겠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그러면 자,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자, 요거 하나 더한 거랑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한 게 더 작죠? 세 개 더한 게 더 작고. 그래서 요까지 다 더하면 제일 작아질 거고, 얘가 들어가는 순간 다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수열에서 마이너스 값들을 다 더한 거를 SN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SN의 최소값.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 자, 그냥 만들어 볼게요. AN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어느 정도 해볼까요? 뭐 한 78 요 정도 해볼까요? 네. 자, 얘는 등차 수열이고 뭐 등차 수열이라고 말 안 해도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첫 항은 75, 공차는 마이너스 3 계속 빠져나가겠죠. 자, 이 수열에서 등차 수열 AN에서 우리는 뭘 구하고 싶었냐면은 SN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상황이죠. 요 상황 75, 그 다음은 3을 뺄 거니까 72 이렇게 가다가 요게 몇 번째 항인지를 찾고 그거 바로 직전까지 더하면 SN의 최대값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78인데 도대체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가? 양수가 되는 n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넘기시면 이제 부등식을 푸시는 거죠. 3n이 커야 됩니다. 78보다. 따라서 n은 클 겁니다. 3분의 78이니까 대충 근사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26 326 바로 나눠 떨어지네요. 그렇죠? 326 그 다음에 368.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n에다가 26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음수가 된다.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이란 거죠? 자, 26보다 큰 거를 집어넣어야지 음수가 되니까 n은 자연수고 우리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27번째. 괜찮죠? 자, 요거 잘 해야 됩니다. 26보다 큰 걸 집어넣어야지 음수가 될 거고 26을 등호가 없으니까 26을 집어넣으시면 양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27번째, 여기가 26번째.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SN의 최대값은 두 번째 SN의 최대값은 어디까지 더한 거에 최대값이 나온다? 첫 항부터 26번째 항까지의 합이 된다. 라는 사실을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뭘 계산하면 되겠다? 세 번째로 그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S26을 하시면 되겠죠. 등차수의 합이니까 첫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2분의 항수. 첫 항은 1 집어넣으면 되고 1 집어넣으면 75 더하기 끝 항은 26번째죠. 26 집어넣으면
26 집어넣으면 3, 6, 18에다가 그냥 바로 78 나오죠. 그래서 끝항이 0이 됩니다. 물론 26번째가 0이니까 만들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졌네요. 0이니까 얘는 25번째 항까지 합이나 26번째 항까지의 합이나 같아지겠죠. 네, 결론은 똑같을 겁니다. 곱하기 2분의 항은 몇 개? 26개. 자, 요거는 산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생략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성질. 자, 첫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를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존재를 하시고, 자, 그거 바로 직전까지 더해주시면 우리는 얘가 뭐가 된다? SN의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 처음으로 자,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존재하고, 자, 그거 직전까지 더해주시면 SN의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다. 괜찮죠? 여기가 네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 요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숫자 3개를 미지수로 잡아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잡아줄 거냐? 일반적으로 A, B, C 해놓고 자, 이게 그냥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하시고, 얘가 등차 수열이야, 이건 말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미지수가 3개고 여기는 미지수 2개니까 실제로 또 얘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앞으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미지수 3개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자,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세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한 가운데 항이 있겠죠. 이 항을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차 중항을 먼저 A라고 세팅을 해주고 공차를 D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항은 A 플러스 D가 될 거고 왼쪽에 있는 항은 어떻게 됐어요? A 마이너스 D가 될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선생님 아까 또 문자 2개인데 여기도 문자 2개잖아요. 그거랑 차이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자, 세 수를 다 더하면 미지수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수의 합이 바로 뭐가 된다? 3A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D를 소거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이따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5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럽니다. 두 번째, 5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숫자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번에도 우리 눈에 등차 중앙이 눈에 보이죠? 등차 중앙을 먼저 A라고 세팅을 하면 오른쪽에는 A 플러스 D,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A 플러스 2D. 자, 여기는 A 마이너스 D, 여기는 A 마이너스 2D. 괜찮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5수의 합이 5A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5수의 합이 5A가 된다. 합이 5A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그러면 세 번째는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숫자 4개니까. 자, 이번에는 등차 중앙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운데 두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두항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A-D, A 플러스 D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옆에는 누가 될까요? 자,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A 플러스 D, 여기는, 미안합니다. A 플러스 ED, A 플러스 ED, 여기는 A 마이너스 ED라고 쓰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실수하기가 좋습니다. 자,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 자, 등차 수열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얼마를 댔죠? 플러스 ED를 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A 플러스 ED라고 쓰면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플러스 D를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플러스 D를 한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차가 2인 등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D가 되면 이게 2가 아니라 3D가 돼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가 2D를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3D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내수의 합이 뭐가 된다? 4A가 된다. 내수의 합이 4A가 됩니다.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 이퀄 0의 세근위 등차수열이라 그럽니다. 세근위 등차수열. 이때 뭘 구하고 싶었냐면은 그러면 k가 얼마가 돼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자, 세근위 등차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세수가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듯이 숫자 3개를 어떻게 하겠다? 세팅을 해줄 건데 등차 중앙이 있으니까 알파라고 해볼까요? 우리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이러니까 알파, 여기는 알파 플러스 D,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D가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쓸 수 있죠? 세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죠? 세근의 합은 3개를 다 더하시면 3알파가 되실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알파가 1이 나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친구들 많이 하는 실수가 해놓고 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베타, 감마 그거 자동으로 쓰고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알파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요 3개의 근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1. 그럼 1이 하나의 근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의 세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4가 마이너스 k가 0이 돼야 되니까 결론은 k가 얼마 되면 되겠어요? k 넘어가시고 5에다가 3 빼니까 k는 2가 되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5번째 성질로는 숫자 3개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세수가 등차수열일 때는 등차 중앙을 먼저 세팅을 하고 다섯수, 등차 중앙, 내수, 가운데 두항. 가운데 두항에서는 자, 여기를 조심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성질 하나만 더 할게요. 자, 6번째는 요거는 실은 저기 뒤쪽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등차수열 이야기여서 그냥 미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제목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소한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귀납적 정의라는 말은 자, 항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살펴본다는 거냐면은 항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서 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항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항 사이의 관계식. 항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여기서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등차 수열은 항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식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 즉 관계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근데 그 식을 보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란 걸 알 겁니다.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을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 알파를 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죠? 관계식이죠.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식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식을 보고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n이 등차 수열이다. 얘를 보고 뭘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왜 그렇죠?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말은 여기서는 뭘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면은 여기는 알파가 공차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항이 5이고 자 이게 무슨 소리죠? 모르겠죠.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겠죠. an은 3으로 시작하니까 3n 첫 번째 항이 5니까 플러스 2 이러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2배를 한 거는 an에다가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거랑 같다 라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겠죠. 얘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얘도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자, 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요 항이 가운데 있는 항인데 이 항이 등차 중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차 중항. 그렇죠? 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4이고 두 번째 항이 7이면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다 4분의 7을 곱해서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힌트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배의 이 수열은 n 플러스 1번째 항을 2배를 하면 n번째 항이랑 2개를 더한 거랑 같다 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3을 더해서 만든 거니까 공차가 3이구나.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다? 공차가 3이니까 3n
첫 번째 항이 4니까 플러스 1 이러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성질로 우리는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즉 항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